안녕하세요.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앵콜이 3번 연속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또 맥형이 칠판 앞에 나왔는데요. 맥형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가야 되는 비용,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토대로 어떠한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역산하듯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업종을 정하고 그 업종에 어떠한 아이템을 할 것인지, 그리고 판매 가격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렇게 정리해 나갔다면, 반대로 가격, 재료비에 대한 비율을 정해놓고 어떤 자리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3번째 앵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앵콜이 있으면 여기서 심화 과정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입점 전략, 재료비는 판매 전략입니다. 낮다고 좋은 게 아니다. 낮으면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에 좋다. 와, 영업이익률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매 만족도가 떨어져서 재방문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남으면은 재료비에 투입하든 인건비에 투입하든 각종 비용에 투입해서 만족도를 올려주는 거죠. 인건비에 투입하면은 인력의 복지가 올라가고 급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해서 더 오래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안 바뀌면 보통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면은 또 오셨어요? 2번 보면 잘 지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을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비용에 쏟아내면은 계속 꾸준히 오래가는 가게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바로 주워 담지 말고 투입해가지고 오래가는 가게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매 단가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맥주집의 경우 맥주집 안에서도 판매하는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보통 일반 맥주, 저는 카스만 먹습니다. 일반 생맥주 카스를 우리가 한 잔내 가격을 4,000원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500cc가 4,000원이에요. 이게 한 잔에 원가가 1,000원 나옵니다. 1,000원. 그러면은 20,000cc짜리 한 통에 500cc가 약 40잔 정도 나오는데, 이 40잔을 다 팔면은 원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마진이 3,000원이잖아요. 12만 원 남는 거죠. 한 통을 팔면은. 근데 우리가 4,000원에 팔았을 때 원가가 1,000원일 경우 원가율은 25%입니다. 원가율이 되게 낮잖아요. 3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4,000원이 아니라 3,000원에 팔아보자고요. 3,000원에. 그러면은 원가율이 25%가 아니라 33% 정도 나오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000원에 팔았을 때 원가가 1,000원이니까 2,000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약 67%의 이익률이다. 원가가 25%에서 33%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마진은 3,000원 남았는데 지금은 2,000원 남게 되잖아요. 마진은 줄었지만 고객은 어떻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와, 저렴하게 파네. 4,000원 먹을 때보다 3,000원 먹는 집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료비가 낮다고 많이 남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높아도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으면은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나가서 심화 과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맥주도 있지만 비싼 수제 맥주도 있습니다. 가장 비싼 맥주도 있어요. 그게 이제 듀체스라는 맥주인데, 이게 잔당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비싸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이걸 먹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듀체스는 원가가 얼마냐? 무려 8,000원입니다. 원가가. 이거 한 잔 팔면은 12,000원 남아요. 원가율은 40%. 원가율 높죠. 마진은 60%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카스 생맥주 40잔을 파는데 3,000원씩 남았을 때는 12만 원이지만 2,000원씩 남았을 때는 8만 원이에요. 근데 듀체스는 7잔 팔면은 84,000원이에요. 이거 40잔 파는 거와 7잔 파는 마진의 차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공헌이익입니다.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 매출을 올렸을 때 매출이 기업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판매 매출에서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공헌이익입니다. 공헌이익에서 이제 임대료나 인건비를 빼는 건데, 공헌이익률을 높여야지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 커버하고 이익이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이 공헌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세트 판매도 있을 수 있고, 추천 판매도 있을 수 있고, 포장 판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에 메뉴를 오른쪽에다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묶음 판매에서 단가를 높여가지고 공헌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성비 전략을 선택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맥도날드가 경기가 어려운데 100엔에 햄버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가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공과금이나 다양한 비용들이 다 떨어지죠. 마진은 적지만 매출은 막 올라서 이익 구조를 개선시키는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성비 전략은 잘 통합니다. 근데 가성비 전략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일반 아이템이 아닌
있는 이 제품 품목만 놓고 보면은 사실 원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낮으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반면에 원가율이 낮아도 소비자 입장에선 큰 부담 없잖아요. 맥주 3,000원에 500cc를 먹는 거는. 그래서 가성비 전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 선정입니다. 원재료가 저렴한 아이템, 이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커피와 맥주와 마찬가지로 원재료비가 저렴한 아이템은 가성비 전략을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족발이나 기본 원유 값이 비싼 재료를 가성비 있게 판매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으로 하면은 저단가 아이템, 고단가 아이템이 있어요. 저단가 아이템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접근을 하려면 무조건 저렴한 원가율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커피가 원두가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맥주도 원가율이 낮단 말이에요. 이게 추가 구매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한 잔 팔아서 듀체스는 12,000원 남기지만 일반 생맥주는 한 잔 팔면 3,000원에 팔면 2,000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게 추가 구매를 계속 이어져야 돼요. 밥집은 안 그렇잖아요.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먹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추가 구매가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4,900원짜리 콩나물 국밥 추가 구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넓어야 되겠죠. 넓은 데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데서 하는데 유동인구가 없어서 안 들어오면 의미 없잖아요. 한적한 데서 넓고 주차장 있고 의미 없습니다. 밥집 같은 경우는 넓고 대로변에 위치해서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거, 뭐 권리금 비싸고 임대료 비싸도 그런 자리 들어가야죠. 근데 4,900원씩 판매하는 거는 오바다. 왜? 소문 나갑니다. 이거 설거지 200그릇 해도 5,000원만 하면은 100만 원 파는 건데, 이걸 설거지를 안 해보면은 이 감흥이 없어서 꽉 찬 손님만 보고 계약했다가 한 6개월하고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단가 아이템의 조건은 추가 구매가 일어나야 된다. 호프집 추가 구매 일어나죠. 택시입니다. 택시. 오래 장거리 갈수록 미터기에 요금이 할증 붙어서 나오는 것처럼 술집 손님들 오래 앉아 계시면은 추가 매출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은 한 잔 팔면 2,000원의 마진밖에 없지만 한 사람이 5잔, 6잔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전략을 했을 때는 추가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저렴한 원가율이 있어야 되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로변, 목 좋은 곳 이런 데에서 가성비 전략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고단가 아이템의 경우는 공원이익이 높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2만 원에 스테이크를 파는데 이 스테이크가 원재료비가 뭐 50%예요. 10,000원이에요. 원재료비가 높다는 거는 좋은 품질 많은 양 한 400g 주자고요. 이런 스테이크 집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15,000원, 18,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비가 50% 더 넘게. 이게 이제 일본의 이끼나리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대로변에 고정비 높은 임대료 낼 필요 없이 후미진 곳 있어도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심지어는 서서 먹어도 찾아와서 먹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재료비가 높기 때문에 마진은 적겠지만 마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을 많이 올립니다. 단가가 세니까는 매출을 금방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커피 2,000원씩 파는 것보다 15,000원짜리 스테이크 파는 게 훨씬 매출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원 이익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출이 오르면은 임대료 떨어져, 인건비 일정 이상 되면 떨어져, 공과금 기타 잡비 떨어져. 그러면은 이익률로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내가 고단가 아이템으로 경쟁할지 저단가 아이템으로 경쟁할지를 정해서 어디에 입점하면 되는지를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식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단가 아이템과 고단가 아이템 매장에서도 공원이익을 높일 수 있게 전략적으로 세트를 구성한다든지 뭐 푸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이나 테이크아웃 이런 부분들의 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저단가 아이템일수록 대로변, 많이 보이는 장소, 원가율 자체가 낮은 아이템을 선정, 추가적으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고단가 아이템의 경우는 다소 좀 빠진 지역이어도 내가 높은 품질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써서 맛에 집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또 요즘에는 마케팅 해야죠. 이게 구전으로 소문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단가 아이템 들어가서 구석진 데서 하게 될 경우는 맛있고 좋다고 계속 홍보하십시오. 그래 마케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올 수 있고요. 오늘 어쨌든 이런 재료비를 감안해서 저단가 고단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아이템을 어느 위치 입지에서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맥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빠이.